자, 여러 의원들이 자신의 입장과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매서운 표현들이 등장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장은 불행의 시작이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앞장선 배신자, 대표 자격 없다라고 했고요. 이상휘 의원은 이기주의자와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거친 표현까지 썼습니다. 김성일 의원님. 네.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에게도 이런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탄핵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찬성한 의원들은 지금도 문자나 전화로 해가지고 엄청 괴롭힘을 좀 당하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잘못된 게 이걸 탄핵이라는 것은 어쨌든 모든 국민, 우리나라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탄핵의 사유가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군대를 동원해서 짓밟았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나 명백한 위헌 사유인데 이거에 대해서 국회의원 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자신의 소신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한다. 이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거친 발언들이 결국은 뭐 각자 자율적으로 투표를 했는데 그런 것까지 색출하겠다. 혹은 거친 표현들을 쓰면서 당을 더 분열시키는 모습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지금 저희 당 중진 의원들이나 다른 다수의 의원들께서 저렇게 말씀을 SNS를 통해서 아니면 또 개별적 의견을 저렇게 내주시는 게 조금 더 일찍 나오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표결 전에 그런 의견이 조금 나왔으면 당론을 모으기도 더 쉬웠을 것 같은데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을 듭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거의 뭐 원색적인 비난들을 많이 하시면서 탄핵에 앞장선 배신자도 있었고 불행의 시작이란 말까지 하셨는데요. 저는 예. 뭐 그 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저희 총선을 이끌었을 때 앞다투어서 지원 유세를 요청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또 불행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 당이 해야 될 일은 서로 상호 간의 비난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이 갈등을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에서 굉장히 아쉽고 어서 빨리 상호 간의 비난이 아니라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지 합복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예. 이동학 의원님. 네. 장동혁 최고위원이 친한계에서 제일 앞장서 있는 의원이고 수석 최고위원이었는데 가장 먼저 사의를 표명했고 지도부 붕괴에서 가장 큰 역할을 어찌 보면 한 인물로도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당이 이러다 쪼개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장동혁 의원의 경우는 한동훈 대표하고 전당대회를 함께 뛰면서 실제로 사실상의 좌장 역할을 해왔거든요. 예. 근데 그 중간중간마다 굉장히 많은 조언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언을 했냐?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큰 소수파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잘 설득을 해서 우리 편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쓰는 워딩이라든가 아니면 태도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대결주의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일에도 이런 탄핵 투표를 내가 했습니까? 그다음 비상계엄을 내가 내렸습니까? 이런 말 자체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분파가 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뭔가 다른 사람들을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기에는 리더로서는 굉장히 부적격한 거 아니냐. 네. 그동안 본인이 했던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하나가 있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은 이제 탄핵안에 이제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찌적인 입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집권 여당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 정치적 측면에서는 물러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동훈 대표는 자기는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여러 부분에서 아마 실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점쳐졌을 것 같고 플러스로 장동혁 의원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친한파가 실제 존재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의원들마저도 이 마음을 좀 돌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한동훈 대표가 어제 의원총회장 나와서 그때까지만 해도 거듭 자신의 직무 수행 의지를 밝혔거든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혀 온도가 다른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탄핵의 가결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 대표께서 숙고의 시간을 갖고 아마 현명한 결정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모양새가 됐고,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지도부 운영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김성열 의원님.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물러난 뒤에 향후 행보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대선 출마도 불투명하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거든요. 지금의 상황으로는 한 대표의 상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정치적으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제 탄핵 찬성표가 너무 적게 나왔습니다. 예, 지금 12표 나왔다고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그 친한계로 분류되던 의원들이 한 15에서 20명 정도 있었다고 추정들을 해요. 근데 이분들조차도 다 안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12표가 다 친한계 의원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예. 게다가 본인은 자기는 계속 당대표를 수행하겠다고 그러자마자 바로 친한계 최고위원이라 불리던 장동혁, 진종호까지 다 사퇴하겠다 이래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축출이 된 거예요. 쫓겨났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 쉽게 대표직을 내려놓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 다음이 없어요. 여기서 지금 이대로 쫓겨나면 아무런 재기를 꿈꿀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당내 세력도 지금 거의 없어 보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따르는 사람 뭐 데리고 나가서 분당을 할 수 있느냐?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적어도 분당을 하려면 교섭단체 요건인 20명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사람들 중엔 당이 안 내보내주면 못 나가는 비례대표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 나갈 수도 없다 보니까 지금은 좀 버티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예전에 우리가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사례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당대표에 대해서 뭐 물러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당대표가 버텨버렸거든요. 이제 그런 모드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된다면 내용은 더 심해질 거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설상가상이다.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대위 수순은 불가피한 건데 친윤계가 다시 당권을 잡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단 비대위원장의 임명권을 두고 지금 어떻게 해석 여지가 좀 있습니다. 한동훈 당대표가 사임하지 않는 상황이면 비대위원장 선임권이 현재 당대표한테 있다는 거고요. 당대표가 사임을 하게 됐을 때는 거리됐을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그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 규정을 두고 한동훈 대표가 사퇴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런 의견도 지금 설왕설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친윤계에서는 찬성표 던진 12명을 색출하자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보도도 나오는 반면에 여러 국민들은 또 반대표를 던진 8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친윤계가 지도부를 장악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국민들의 에너지가 이 여의도를 완전히 감싸가지고 상당히 이 많은 이 국회에 부담을 느끼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동안 민주당 혼자 혹은 야6당이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계속해서 쳤지만 국민의힘이 미동도 안 했습니다. 근데 국민이 실제로 국민들께서 움직이니까 국민의힘의 이탈표들이 막 나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것은 민심을 일부라도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탄핵에 이르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윤석열 이 눈치를 보거나 윤석열 편에 서가지고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정당이라면 저는 이제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국민의힘에게 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의 어떤 분노나 이런 것들을 과연 국민의힘이 앞으로 이제 대통령도 없는 이 그런 정당이 과연 이거를 막아낼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좀 이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의 어떤 이 열망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그 작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낫게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마치 무슨 5살 그 어리광 부리는 그 어린애처럼 만약에 그렇게 어리광을 부린다라고 했으면 당 입장에서는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건 돼, 이렇게까지 좀 안 좋은 말도 해가면서 왔어야 되는데 예. 사실상 그러한 말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대통령에 끌려와서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태도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국민의힘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저는 국민들의 이 변화에 대한 열망, 이 파도가 국민의힘을 휩쓸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도 입장을 냈는데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소원대로 탄핵 소추되었으니 그만 사라지길. 계속 버티면 끌려 나가게 될 것이다. 레밍들도 데리고 나가라. 레밍이란 게 나그네쥐 뭐 그런 표현인가요? 예, 함께 따르던 일부 인사들을 데리고 나가라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 사무부총장은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 그제 열린 당 의원총회가 인민재판 수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당 내부에서 표를 색출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어나서 찬성표를 찍었는지 반대표를 찍었는지 고백을 하라. 이건 헌법 위반이거든요. 우리 헌법 46조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너 어디를 찍었냐 고백하라. 이런 식의 인민재판이 이루어지는 분위기였다고 그러고요. 신 총장은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 때와 비교했습니다. 저희 당이 작년 9월이었나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민주당 내부 반란표로 통과됐을 때 이른바 개딸이라는 분들이 광분해서 색출하자. 그 모습하고 뭐가 다르죠? 저희 당이 정말 민주주의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정당이라면 이런 개딸 전체주의와 같은 모습이 당에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되고 한동훈 대표가 사퇴 위기에 몰리니까 아는 사람들이 사고는 윤 대통령이 쳤는데 왜 책임을 한동훈에게 뒤집어 씌우느냐.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장면들이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한 대표를 배신자라고 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한 걸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을 옹호하는 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인가. 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순히 배신자 프레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요. 헌법 정신과 국회법 다 어긋나는 행위들입니다. 지금 부총장 그러니까 어제 표결 과정에서 나온 국민의힘 이탈표를 놓고도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성 12표는 확실한 이탈표인데 기권과 무효 11표를 놓고서는 친윤계에서는 이거는 사실상 반대표다. 그만큼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의원들이 적다는 뜻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탄핵과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표결에 있어서 그것이 거기다 무효표가 왜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 가 이렇게 놓고 동그라미를 막 몇 개씩 쳐서 원래 아무것도 점도 찍으면 안 되거든요. 뭐 그런 분도 있고 가, 부 뭐 이렇게 양쪽을 다 쓴 분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의원들의 그 마음의 고민, 고통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친윤계 쪽에서는 그 야당이 낸 탄핵 안에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대통령은 몰라도 우리 동료까지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논리로서 많이 설득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또 동요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저희가 보기에는 12명은 뭐 자기 양심대로 한 것이고 나머지 분들도 본인이 그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던 분이 나와서 사실은 다 기권했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고 뭐 무효를 했다고 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한 23표 정도는 어쨌든 이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한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 안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소원대로 탄핵이 됐으니 사라져라. 또 이상휘 의원은 동지와 당을 외면하고 범죄자에게 희열을 안겨줬다. 이런 식의 비판을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동지와 당을 외면하고 범죄자라는 것은 아마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희열을 안겨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국민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날 당일날 현장에 있었는데요.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면서 계엄군이 상륙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창문을 부시고 들어오는 것들을 현장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그때 가졌던 어떤 공포심이랄까 분노감, 이건 저는 제가 제 일생에서 또다시 계엄군을 만나게 10대에 이어서 만나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 그것이 어떤 경우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아마 우리 당 의원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야당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논리를 드시는데요. 그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그분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그것을 감행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참아야 됩니까? 그것을 지켜봐야만 됩니까?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